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33회 대비 공법 합격단이 시작됩니다. 6개월에 걸친 장장,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문제 20문제 가고 그걸 여러분들이 주말에 싹 정리하면 한다. 6개월을 한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 제가 장담컨대 무조건 70점은 75점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범 문제를 한번 제가 시스템을 다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모아서 전 분야를 20문제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개 이상 맞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번에 시범 문제 해설을 한번 할 텐데 그 중에 제가 강조하는 거 있으면 꼭 그거는 이제 복습해 놓으셔야 돼요. 전범이죠. 자, 이제 여기 29회 시험 나온 건데, 자, 보시면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나오는데, 자, 문제가 도시군 계획사업이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아들이 셋.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있다. 요 세 개를 다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큰아들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둘째가 도시개발 사업, 셋째가 정비 사업.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아들 셋.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게 전부가 도시군 계획 사업. 이런 식으로 용어를 묻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 정답 5번. 자, 광역도시계획. 자, 무조건 시험 나온다. 하고, 아무리 시험이 얘들이 매년 나와도 포인트가 두 가지. 다른 것들은 평이하게 나오면 무조건 맞히니까. 자, 틀린 것 한번 볼까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셋 다 누가 짜더라도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암기.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였다면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자, 요게 이제 살짝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그런데 32회 시험에 나온 최근 문제인데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요 지문하고 2번, 3번 이게 참 공법은 문제 속에 허점이 참 많거든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도지사가 수립한다고 했으니 뭐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짤 때 시도, 시군, 의회 아래 것들 시장군수 의견 드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기초조사 정보체계 이거는 딱 외우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고 5년마다 업데이트한다. 이건 뭐 딱 외우면 돼요. 5년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승인해달라고 수립해서 승인식 없으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 자, 보세요. 5번 지문하고 참 최근 기출문제죠. 자, 2번 지문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몰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였다면 그 지정된 곳에 시장군수들이 공동으로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데 얘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식이 없으면 도지사가 직접 짜거나 시장군수와 같이 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확한 게 5번 지문이고 요 도지사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올 때는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짜는데 처음부터 짠다라고 만들었잖아요. 이게 32회 시험이에요. 그러면 32회는 수립권자를 틀리게 했죠. 자, 요걸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요것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것도 다른 건 괜찮아. 다른 거는 어차피 시험에서 틀리게 안 되니까요.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개념 같은 거 할 때 이미 지정된 여기 광역계획권인데 광역시라고 그러면 안 돼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해놓고 자,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을 하는지 요 포인트하고 여러분요.
광역도시계 누가 수립하는지 이 두 개가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다른 게 만약에 틀리게 나온다면 안 틀리거든요.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딱 잡아놓고 광역계획권을 누가 이걸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느냐? 지정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놓고 그러면 누가 수립하느냐? 정리를 두 개를 반복을 5번을 하세요. 여러 개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하나의 광역계획권 묶을 텐데 광역계획권이 보세요. 둘 이상의 시, 도, 관할에 걸쳐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을 해요.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이 두 사람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이에요. 수립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서 지정되어 있으면 장관이 수립한다,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것은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짜서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데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이 없다든가 국가계획이 관련되어 있으면 장관님이 직접 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정권자 그리고 수립권자. 같은 도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도지사 지정해줬어요? 그러면 또 지정된 곳에 시장 군수들이 공동으로 짜서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 3년이 가도록 승인증이 없네.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물어보는지 광역도시계 수립권자를 묻는지만 딱 구분하면 특별히 어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야 뭐 쉽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서 도지사가 지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된 곳에 관할 시장군수들이 공동으로 짜서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가도록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승인해주세요가 없네? 그러면 도지사가 욱하고 직접 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될 때 야가 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도지사는 말이에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면 관할 시장군수랑 도지사가 같이 짤 수도 있고 또 시장군수가 협의거치 요청하면 단독으로 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굳이 국토교통부에 가서 승인받을 필요는 없더라. 그 다음에 광역계획은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서 있다.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해줬거든. 그럼 지정된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자 봐봐요. 시장군수가 공동, 시도지사가 공동. 이게 원칙이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도지사 짰으면 장관님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다만 국가계획 관련돼 있거나 장관이 지정한 지 역시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승인해달라고 없네? 그러면 장관님이 직접 짜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데 요청하더라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정리를 해놓으면 봐봐요 여러분. 자 봐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 속하여 있다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해줬죠? 그럼 지정된 곳에 요구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도지사 지정했으면 시장군수가 짜야 되는데 3년이 가도록 시장군수로부터 승인해달라고 없단 말이죠. 그럼 도지사가 직접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소개가 틀린 지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답이. 그래서 이 정도는 문제가 우리가 깔끔하게 풀려야 되죠.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면서 관계시도 시장군수 지자체 의견 듣고 자 국토교통부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지방으로 낸 적이 있죠. 말도 안 되죠 이것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당연히 시도 시군 의회 의견 듣고 도지사는 아래 끝도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이제 답이 보여야 돼요.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시장 문수가 이렇게 주어가 나오면 당연히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데 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다라고 내기도 해요. 격이 안 맞잖아요. 시장 문수, 도지사, 시도지사, 장관. 그 다음에 공청회 연다는 것. 자, 이 정도 레벨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여러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세 가지만 외워놓으세요. 자, 이게 펜 색깔을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이쪽에는 색깔이 빨간 게 맞겠네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할 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해놓고, 자, 예외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접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에서는 안 짜도 된다. 1, 2, 3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도 10만 명 이하일 때, 그 다음에 미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안 짜도 되고, 요거 하나 딱 신경 쓰고,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도시나 군별로 짜는 기본계획이거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수립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하나만 더. 요 3특 1광인데 특별시장,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3특, 광역시장 이 네 사람은 도시군 기본계획 짰더라도 승인받을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협의심의 거쳐서 일반 열람시키고, 말단 시장 문수만 도지사에게 가서 승인을 받는다. 요거만 구분하면 나머지 특별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틀린 것은, 자, 딱 봐도 얘가 틀렸죠. 최근 기출문제. 인구 얼마이야? 10만이야. 그래서 수도권 속하고 이것도 틀렸죠.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는 기본계획 안 짤 수도 있고,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기본계획 짠다는 거. 5년마다 타당성검토 꼭 외워놓고,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검토가 없지요. 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협의심의 거치고 이런 것들은 기본 레파토리죠. 자, 그 다음에 주민들은, 자,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거의 100% 시험 나오죠. 그러면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 시험에 나오고,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면, 자, 이 두 개의 장기계획을 짜지면 둘 중에 하나 만들어지면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그러면 얘네들하고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항상 답이에요. 똑같은 걸 뭐하러 물어봅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지정하지? 광역계획군을 누가 수립하지? 포인트.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 없는 거, 뭐 인구 10만 이하 운운 몇 가지.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얘들이 없는 거 있거든요. 그게 바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자가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것.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지정되면 것이 한 날부터 이런 것들 표현들. 그런 다른 점을 자꾸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다른 점이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이 중에 얘들하고 다른 점, 주민들 이해관계자가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것. 그래서 자, 요걸 답보다 먼저, 자, 이렇게 주민 이해관계자는 입안권자 찾아가서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기지, 산업유통,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지, 용도 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 싶어. 그래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요거 지정해달라. 이건 뭐 시험은 너무 길어서 안 나오죠. 입지규제 최소고요. 기지, 산업유통, 입지규제, 기지, 산업유통, 입지규제 요 관련된 것만 제안을 해요. 그럴 때도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 동의였는데 기반시설 관련된 건 5분의 4, 5분의 4에서 기사회생 5분의 4 이렇게 기반시설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동의받아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해놓고, 제안 들어오면 45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바쁘네 30일 이내 연장 통보한다. 45일 플러스 30일 외워놓고요. 그 제안 들어가면 제안한 놈 불러다가 이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네가 낼래? 라고 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요 한 페이지만 외우세요. 요 한 페이지만. 이건 뭐 매년 나오죠, 시험에. 그리고 볼까요? 자, 도시군관리 입안을 제한한다. 틀린 것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도시군관리객 도서 설명서 첨부하고, 처리 결과를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기지 산업유통 입지규제. 정답 4번. 그 다음에 동의받을 때 국공유지 제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안을 제한 들어갈 때 국공유지 제외한 5분의 4, 3분의 2. 요거만 기억. 세 번만 읽어보세요. 세 번만. 이까지 끝볼 하는 문제 맞히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 틀린 것은 32회 시험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가계획 관련되면 직접 위반할 수 있고, 자, 또 나오죠. 주민은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다. 이러면 이제 절차 생략한다는 말이거든, 사실은요. 절차 생략하고.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 효력은 입에 붙으라고 그랬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10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1000번.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요, 다른 법에 들어가면 다음 날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에 붙어야 돼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렇게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제 2장 도시개발법 들어갑니다. 자, 도시개발법은 전체 절차를 모르면 안 된다.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절차를 중심으로 제일 먼저 개발구역 지정하는 면적은 외워놓으시죠. 주거상업지역은 1만, 공업지역은 따따블 3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만. 이렇게 딱 외워놓으시고, 도시적 바깥은 얼마 이상이게요? 30만. 정답은 2번. 그 화면이 작년하고는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편집도 좀 달리하고 훨씬 좋지 않습니까? 보다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댓글 한번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민망합니다. 저 시골 사람이라.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한다. 이 시행자 변경 사유가 통째로도 나오지만 지문 하나 섞어서 딴 거 섞어서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 나오면 숫자가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숫자 2개 중에 착수 안 한다, 사업에 착수 안 한다, 그 2년, 삽질 2년만 알면 다 해결되는데, 일단 변경 사유가 지금 자료가 있나? 자료가 없네요. 그리고 이 안에 다 있어요. 자, 먼저 변경을 시행자 지정했을 때 변경 사유 중에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소유자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줬는데 구역 지정하고 1년이 가도록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든가, 인가 신청 와서 인가해줬는데 인가받고 2년이 가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든가, 그럼 바꿔줘야 되거든요. 부도 파산된 놈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행정처분을 받아서 시행자 지정, 실시인가 취소됐으니 바꾸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변경 사유 중에 날짜 나온 숫자 나온 2개만 딱 외우면 되거든요. 보세요.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했다. 그 다음에 자, 부도 파산 났다. 인가 취소했다. 이건 당연히 변경 사유죠. 정답은 어떤 경우도 얘들 정답 처리 안 되죠. 자, 그러면 실시계 요것만 외워놓아서 실시계 인가 받고 2년 내 사업에 착수. 착수가 뭡니까? 삽질하는 거 아닙니까? 삽질. 착수 2년. 삽질 2년만 외워놓으면 실시계 인가 신청 얘는 1년이거든요. 그래서 삽질 2년. 실시계 인가 신청 1년. 그럼 얘는 3년이 아니고 1년 내 인가 신청 안 하면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공사 실시계 인가 받고 착수 안 한다 그러면 2년. 착수. 삽질 2년. 삽질. 이건 실시계 인가 신청 1년. 정답은 3.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를 소리내서 숫자 2개만 읽어 놓으세요. 여러분 정말 도움 될 겁니다. 조합은 32회 시험에서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33회에서 나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 그냥 외우세요.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동의를 지주들의 동의였는데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동의 얻습니다. 자, 이럴 때 국공유지가 있으면 포함을 해서 3분의 2라는 것.
자,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설립인가 받을까요? 꼭 명심 구역의 지정권자한테 간다. 시군구 그러면 안 돼요.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에게. 그래서 요거 꼭 포인트 두고 외우시고, 요거 면적의 300 소리 내서 읽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미성년자. 이거 결격사유가 여러분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죠. 자, 소유자가 미성년자면 조합원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가 될 수 없는 것.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가짐으로 공유토지면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아니죠. 세 사람이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한 필지가 있으면 공동소유 3분의 1씩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의결권 행사합니다. 나머지는 의결권 없죠. 한 개만 인정한다는 거.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 될 수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중에 조합은 무슨 방식만? 환지 방식. 정답 3번. 또 틀린 거 볼까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이걸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바꿔버렸죠. 서로 이렇게. 이거는 입으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했다면 이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했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아니죠. 동의했더라도 철회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철회한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런 문제들 뭐 아주 보편적이죠. 자, 몇 명 이상이 7명. 지정권자 찾아간다. 변경인가도 봤는데 아까 이거 광역도시계 그 다음 조합. 자, 여러분 주의할 점은 변경할 때도 인가 봤는데 이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 이렇게 30일 내 등기한다.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면적의 3분의 2 이 또는 하면 안 돼요. 총수의 2분의 1 처리할 수 있고 그러면 그놈은 제외하고 국공유지 포함한다는 거 뭐 이런 쉬운 얘기들이니까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동의는 관계없지만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만이란 얘기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안 돼요.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 야들은 제외됩니다. 환지니까. 토지 소유자. 동의 여부는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임원이 되려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되고 총회에서 반드시 선임하고 뭐 특별할 게 없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직원 겸할 수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다른 조합의 임직원도 겸할 수 없다는 거. 뭐 특별할 게 없죠. 요게 이제 임원의 결격 사유지 어리버리 삼총사와 그 일당들 이 조합원의 결격 사유는 결코 아닙니다. 자, 어리버리 삼총사가 누구냐? 비성년, 비한정 후기인 미성년자, 어리버리 삼총사. 얘들하고 각별히 친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노숙자, 얼굴에 칼집 두 줄 확 난 사람. 그래서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됐다. 그러니까 노숙하죠. 파산. 그 다음에 교도소 가서 살고 나온 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두 줄, 2년. 그 다음에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아니고. 또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했다. 3월 5일 날 피성년 후기인 지정 선고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 다음 날. 정비법은 그때부터. 자, 조합장 이사가 자기 위한 조합과 계약에다 소송할 때는 감사가 대표 꼭 배워놓으시고 뭐 나머지 특별할 게 없는다. 대의원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정비조합에서는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고. 두어야 한다. 영어로 must 이렇게. 둘 수 있다. 의미적상. 그래서 50인 둘 수 있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신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계환,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요 세 가지 작성 변경하는 거 하고 임원회 선임, 그 다음에 합병예산은 절대 총회에서만 특히 여러분 임원회, 조합장 이사 감사, 그 다음에 합병예산은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대의원에서 의결하면 효力없습니다. 요거 5개 딱 외워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으로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초기지만 전체 문제를 20문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 기억을 살려야 되거든요. 정비 기본계획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은
이때 50만 이상이거든요. 자,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짜고 얘들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때 50만 안 되는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짜면 돼요. 도지사 승인 받고. 주민공람하세요. 14일 이상이라고.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에요. 10년짜리. 5년마다 손보고. 그리고 정비계획 짜가지고 구역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틀린 거 한번 볼까요?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시를 제외하고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지금부터는 다시 제3장 도시정비법이죠. 도시정비법은 전체 절차를 쫙 훑으셔야 됩니다.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이렇게 정비기본계획 나오면 머릿속에 정비기본계획 짠다라고 하면 자, 누가 짜냐? 10년 단위로 짜고 입으로 외우셔야 돼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자, 이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해놓고 얘들은 의무적으로 짜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만. 자, 이때 일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짜도 돼요. 그럼 도지사 짜라고 하면 짜야 되니까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것이고 요거 짤 때 주민공람 14일 이상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주민공람 누가 짰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보고한다는 것도 알아놓고요. 자, 뭐가에 틀린 것은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를 제외하고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요거 아주 단골이죠. 14일 이상 주민 공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도지사가 짜라고 했을 때 짰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한때 지체 없이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자, 몇 년마다 타당한지 검토 5년마다. 자,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짠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렇게 입으로 해놓는 겁니다. 이 정도야 뭐 그까이 거. 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 자, 세개 사업을 반드시 제가 이제 여기서는 뭐 전체니까 워낙 오래 걸리니까 다 설명을 못 하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4가지 중에 하나 해서 시설을 설치 확충해 줄게. 스스로 보존 정비 계량. 이거 힘들어. 저 문화일부를 깔끔하게 수용하고 소형주택 지어줄게. 이게 제일 좋아요. 환지 줄 수 있고 아니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지어줄 수 있고 혼용할 수 있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 공급 오케이. 옳은 것만 골라라.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오피스텔이 나오네요. 얘는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오피스텔 지어줄 수 있습니다. 준주거하고 상업지구에서는 준상이.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지어주거나 아니면 환지 줄 수 있다. 건축물이라고 그래야 되지 재개발은 주택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왜? 상가, 공장, 주택 다 포함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환지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얘를 뺀 기억하고 띠것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는 여러분요. 세계사업의 개념, 시행 방법, 사업 시행자는 제가 이렇게 표를 나눠서 다 만들어 줬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 개념, 시행 방법, 사업 시행자 이렇게. 재개발 사업의 개념, 이제 사업 시행 방법, 사업 시행자. 여러분 재개발은 조합 설립에서 하지만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공동 시행해서 신탁업자나 함부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재개발이지만 재건축은 신탁업자 함부원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재건축은 요 오피스텔 지어주고 준상위, 준주거 상업지역 전체 면적 100분의 30 이하로 이렇게. 요 표를 제가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모든 게 여기서부터 다 발언을 하거든요. 자, 조합 설립. 여러분 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동의받는 게 있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외워도 좋은데 이해를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방법론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일단 추진 여기 지금 제가 자 여기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어. 추진위원회는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과반수 소유자 동의에 둬서 시장물수 등의 승인 받는 거예요. 승인.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재건축 들어가면 재개발부터 시험에는 무조건 말입니다. 요 문장 나와서 빈칸 나오잖아요. 이렇게 빈칸. 그러면 재개발을 출발하면 기억 니은 나오거든요. 그럼 뒤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외우세요. 재개발 나오면 1, 2, 3, 4 1, 2, 3, 4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 또 공동주택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면 각 동별 과반수만 외워놓으면 돼요. 각 동별 과반수하고 전체 손가락 딱 꺼내서 전체 토지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 까딱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그래서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그래서 재건축 나오면 동별 과반수만 딱 외워놓으면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단지가 아닌 지역이 구역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공동주택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마침 구역 지정할 때 단독주택지가 일부 포함돼 버린 거야. 그러면 이때 단독주택지니까 각 동이란 말 못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됐다라고 나오면 쓱하니 손가락 4개 펼쳐서 4분의 3, 3분의 2 그러면 됩니다. 그럼 단지가 아닌 지역이 구역에 포함되면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라고. 자 그러면 볼까요? 통과. 통과 딱 해서 볼게요. 자 재건축 여기를 재개발로 가볼까? 재개발 먼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든다. 그러면 가로 나오니까 뒤에서부터 1, 2, 3, 4. 그러면 리얼이 2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3.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요 3자에 들어가요. 3자. 이렇게. 요 중에 하나겠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딱 나오면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만 외워놓으면 전체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그러면 과반수를 딱 외워놓으면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나오고, 그죠? 정답은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2분의 1. 요게 답이에요. 1, 2, 3, 4. 자, 재건축 들어가면 동별 과반수.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다시. 재개발 나오면 가로 2개. 뒤에서부터 1, 2, 3, 4. 재건축은 동별 과반수.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단지가 아닌 구역이 정비구역 안에 재건축구역 안에 포함됐다 그러면 쓱하니 꺼내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하면 몇 번만 해보시면 무조건 맞춥니다. 화이팅! 머리로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자 이제 건축법이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을 골라봐라. 문화재 철도 박스 2개, 컨테이너 박스, 톨게이트 박스, 컨테이너 박스. 즉 지정 또는 가지정, 임시 지정된 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각종 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용 징수시설, 컨테이너용은 간이 창고, 주택이 아니고,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얘들은 건축법 적용 안 하잖아요. 따라서 아이고 이게 간이 창고라고 해야 되는데 주택으로 턱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28 시험 나온 거. 정답은 얘가 적용받죠. 얘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건축이란 말에는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기출문제 워낙 유명하다고 그랬죠, 제가.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하나 뚝딱 지을까요? 신축. 기존 5층짜리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게 증축이니까 7층으로 늘리는 건 증축. 태풍으로 멸실, 재해로 멸실했네요. 다시 같은 규모로 짓는다. 이건 재축. 재해로 멸실, 재축.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옆으로 옮기는 것 이전.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내력, 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는 게 이전. 그래서 전부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 충분히 풀 수 있죠? 그럼요. 자, 용도 변경 옳은 것은 여러분요. 하수들은 용도 변경을 할 때 제가 이게 표를 안 만들었죠. 용도 변경을 할 때 하수들은 뭐 허가냐 신고냐 이걸 먼저 보는데 항상 이걸 염두에 케이스 문제 나오잖아요. 자,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물 짓고 할 때는 해당 구청장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 그러면 A, 광역시, B, 구에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 가는 게 아니라 구청장 찾아가서 허가나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먹었으니까 A도 B 군에서 시에서 그러면 시장 군수 여기 가야 된다는 거. 이걸 먼저 외워놓으셔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영업시설 이제 좀 옳은 걸 골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고요.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을 간다 허가. 요거는 이제 자, 요 9개 시설군만 알면 되죠. 산, 전, 문, 영, 교, 건, 주, 그 밖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을 한다 허가받는 것. 정답은 얘가 정답이죠. 교육 및 복지,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전기통신 한참 올라가네요. 그것은 신고가 아니고 허가.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영업시설군이 판매, 운동, 숙박시설, 판원수기, 다중생활 다 판다 이렇게. 판매시설을 숙박으로 간다, 숙박을 운동으로 간다. 그러면 같은 시설군 안에 변경이니까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표시가 판매시설로 된 걸 숙박시설로 바꿔달라고 대장에 표시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허가 신고가 아니고요. 그렇죠? 요거. 자,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사용 승인 받으라는 것도 알아놓고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신고 대상이면 아니에요. 그것이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용도 변경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풀죠. 자, 국민주택, 주택보이죠 지금부터. 요거 옳은 건데 이 국민주택의 개념을 입에서 안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국민주택이라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자치단체나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라 하는 것은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다. 전용면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직이 아닌 읍면적은 100까지 허용하죠. 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얘들 중에 하나가 짓는 85 이하이거나 국가 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85 이하면 국민주택이다라고 합니다. 떠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옳은 거니까. 민영주택이라도 얼마나 어설픕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면 국민주택이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민영주택이니까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LH가 수도권에 세대당 80이나 아파트는 국민주택. 그렇죠. 국민주택은 단독으로 지을 수도 있고 공동으로 지을 수도 있거든요. 85 이하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지자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50% 이상의 지원받는다? 아니에요.
국가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았을 때 몇 프로 이상 그 규정은 없다. 다세대 주택이면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하고 공용 면적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벽, 복도, 계단 등의 공용 면적은 제외해요. 자,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 할 때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화장실 면적 제외한다는 것은 단독주택의 전용 면적 구할 때입니다. 얘는 다세대는 공동이잖아요. 틀렸죠? 아파트 공동주택일 때도 복도, 계단 등의 지상층의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할 리가 없지요. 따라서 정답은 답은 2번이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틀렸다면 꼭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틀린 걸 다시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살 수가 없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은 틀린 것은 여러분이 이번에 32회 시험에서 주택조합 시험이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33회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막 떠들면서 외워놓으셔야 돼요. 조합원의 사망으로 틀린 것은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될 수 있다. 당연하죠. 조합원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나 상속받는다. 집이 두 채 있든 관계없습니다. 조합원이 건물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 일시 상실한 경우로 시군구수 인증했는데 뭘 시군구수 인증했죠? 조합원 자격 줍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이 탈퇴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 50% 미만 되는 경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50% 미만, 50% 넘으면 안 돼요. 신규로 추가 모집할 수 있죠. 그렇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공사 들어가고 다 지으면 사용검사를 받고 요런 표현들을 알아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이런 표현을. 따라서 추가 모집을 할 때 이 사람이 조합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추가 모집 공고일이 왜 내립니까? 어설프잖아요.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라는 표현을 그럼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따라서 통과. 이건 4번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택조합의 교체 신규가 안 되는 시기를 제가 포인트 주려고 합니다.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교체 신규가 안 된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니까 아파트 팔면 사는 사람이 조합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교체. 이것은 지역 직장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면 예외로 인정하면 교체 신규가 됩니다.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건 당연한 일이고요. 조합원이 사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를 집기로 했고 조합원이 만약에 200명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20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망했죠, 사망. 그러면 추가 모집 할 수 있나요? 이게 새로 할 수 있죠. 사망했을 때는요, 50% 미만 이거 먹으면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예정 세대수 50% 미만이 될 때 50% 되도록 추가 모집하는데 이때는 300세대 짓는데 예를 들어서 200명을 모아놓고 20명이 탈퇴했다. 180명 됐잖아요. 50% 넘죠. 추가 모집 안 됩니다. 탈퇴했을 때 추가 모집은 50% 미만 됐을 때. 조합원의 무자격자로 판명돼가지고 잘라버리고 추가 모집 해야죠.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돼서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 됐을 때 요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 사망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요런 사유가 있으면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 승인, 조합원 추가 모집 따른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놈이 요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에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고 여러분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둘 다 임의적 사항 취소할 수 있다.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안 돼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요거만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설립인가 받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명령 처분 위반했으면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자, 단독을 30호, 한옥은 50호, 공동 30세대, 단지형 연립 50세대 이상, 대지 1만 이상 조성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사업계획 승인. 자,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고 승인 떨어지고 5년 내 공사 착수, 연장 1년. 자, 승인 떨어지고 다 지었다. 사용 검사라는 이 표현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 표현들을. 틀린 것은 한옥 5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자, 600세대 이상이면 꼭 외워놓으셔야 되죠. 자, 600세대 이상이면 A 공구 300세대, B 공구 300세대로 나눠서 공구별로 공사할 수 있다는 것. 자, 착수기간 연장되지 않는 한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공사. 자, 기본적으로 5년 내 공사해야 됩니다. 공구별로 했을 때는 최초 공사 공구는 5년, 나머지 공사 공구는 착공 신고부터 2년.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고 착수기의 연장은 1년. 문화재를 발굴하고 연장이죠. 연장 1년. 이렇게 5년 플러스 1년.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공급질소 교란행위 모두 골라봐라. 여러분이요, 조합원의 지역조합원의 자격 사고 파는 거 안 되죠. 입주자 저축증서 통장.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에 이주 대책 대상자 철거 예정 증명, 즉 철거 및 딱지, 사고 팔고 매매 증여는 안 되지만 상속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되고 이건 의지가 관계없죠. 그 다음에 저당 담보 설정하고 돈 좀 빌리는 것 이 두 가지는 괜찮다는 거. 자, 교란행위 상속 받는 건 아니죠. 저당 이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교란이 아니다. 매매 증여 이 두 가지는 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디귿하고 리얼이 교란행위. 이건 교란행위가 아니다. 상속 저당은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런 거 주택조합원의 지위,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뭐가 건물 확인, 철거 예정 철거 확인서, 이런 철거 및 딱지거든. 이런 것들은 매매나 증여하면 안 돼. 상속받거나 저당 설정하는 것은 오케이. 이렇게. 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지금 괜찮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농업인인데, 농업인. 그러면 여러분 농업인 나오면 1091, 330. 일단 머릿속에 떠들어 봐야 돼. 1091, 330. 1000 이상 농작물 경작하거나 땅에다가 연중 90일 이상 종사하거나 330 이상의 땅에다가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경작하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축, 두두, 중가축, 열두, 소가축, 백두, 토끼, 밍크 이런 것들. 가금, 천수, 꿀벌, 열군, 축산업 120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게 입으로 떠드는 게 최고입니다. 자, 농업에 해당한다. 가금, 천수, 500수는 안 되죠. 자, 축산업 120일. 그 다음에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자, 비닐하우스 330. 자, 꿀벌 열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0문제를 전체 분량을 중심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15문제. 자, 다음 주부터는 5월달 진도에 맞춰서 20문제씩 매번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준비하며 기다리면 성공, 그 성공이라는 단어는 어색하지 않다. 우리는 합격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스스로 믿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나는 합격한다를 3번만 외치시면 장담하는데 합격하십니다.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단이 여러분들을 6개월 동안 도와줍니다. 힘이 됩니다. 등대가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